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행운을 부르는 마법의 말의 비밀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이스카이치 스요시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공학 박사이신데 이분이 자신의 겪은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조금 얇으면서도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술술술술 넘어가고 재미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나에게 도움도 되고 오늘은 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화를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 항상 그런 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화를 다스리고 그리고 또 화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여기서 알려주거든요. 그 이야기를 오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이스라엘에 가서 할머니를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요. 마법의 말을 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마법의 말, 그 두 가지 있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쓰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화가 나면 본인에게 즉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렴. 그러면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노의 말도 사라질 거야. 그리고 잠시 시간을 두고 다른 말을 부드럽게 전하렴.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네. 그래서 화가 막 올라오면 내 자신한테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해서 안 되면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해주고 천천히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자신한테. 그래서 이게 습관이 안 되면 화가 막 욱하고 올라오는데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잘 할 수가 없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화를 내고 있는 내 모습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습관화를 들이기 위해서 이분이 어떻게 노력을 했냐면요. 손등에도 써놓고 고맙습니다라고 옷깃에도 써놓고 벽면에 집안에다가도 여기저기 내가 시야가 닿는 부분에다가 고맙습니다라고 써서 막 붙여놓은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써서 막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몇 달을 하셨대요. 몇 달을 하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더래요. 근데 몇 달 동안 이렇게 연습하잖아요. 뭐 직장에서도 하고 집안에서도 하고 뭐 여러 군데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는 동안 주변 사람들도 바뀌더래요.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부모님과도 조금은 껄끄러웠는데 좋은 관계가 유지하게 되고 또 동료하고도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동료 사이에서도 그렇고 상사와도 그렇고 나랑 잘 안 맞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도 술잔을 같이 마주칠 수 있는 마주보고 술잔을 들이킬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하는 동안. 그래서 이분처럼 자기 자신도 모르게 화가 우뚝 올라온다. 그럴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럴 때는 이분처럼 이렇게 습관을 들여서 한번 연습을 해서 그런 방법들을 한번 실행에 옮기시면 어떨까 싶어요. 딱 화가 올라올 때, 딱 고맙습니다. 라고 내 자신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심호흡을 하면서, 심호흡을 하고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 화났던 그런 막 속에서 끌어올리려고 했던 그런 화들이 이렇게 진정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작가분은 그런 경험을 하셨대요.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화가 안 좋은 소리를 듣거나 무례한 경험을 하게 되거나 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거나 그러면은 막 화가 훅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호흡을 하고 다시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차츰차츰 진정이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진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하고 혼낼 때도 바로 혼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심호흡을 하고 10까지 센 다음에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하고 막 할 때
그런 책을 읽어보면 거기 그런 게 나와요. 아이들은 조금 느리고 기다려줘야지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그래서 뭐가 아이가 뭐 잘못해서 혼낼 때도 감정적으로 혼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진정시키기 위해서 심호흡을 하고 10까지 세는 거예요, 속으로. 그리고 나서 진정이 된 상태에서 어, 이런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감정이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연습을 많이 저도 했었거든요. 책 보고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고맙습니다. 그런 말로 내 자신에게 진정을 시켜주고 또 긍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말이 나오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여기 화를 다스리는 법도 나오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작가분이 일본의 승려이자 작가로 활동하시고 계시는 세토우치 자쿠초 승려님을 만나셨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화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화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원한이나 분노를 느낀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상대방에게 전하지 말고 하룻밤 정도 묵혀두는 게 좋아요. 하룻밤 정도 묵혀두면 감정이 조금 가라앉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 그때 말을 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증오해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상처를 받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 자기 몸 안에 독소가 퍼집니다.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오히려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조금 시간 텀을 두라고 하잖아요. 감정적으로 상대방한테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하다 보면 사실 지나고 나서 보면 별거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욱해서 더 크게 화를 내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 몸 안에 화를 일으키는 것도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더 힘들게 더 안 좋은 관계로 밖에 만들질 않기 때문에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룻밤을 묵혀두면 하룻밤만 꼭 참고 묵혀두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하면 그래 별거 아닌데 화 안 내길 잘했지. 그때 같이 싸우질 않길 잘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안 그런 경우도 분명 있죠. 그렇긴 한데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을 섞여서 이야기를 하면 내 생각이나 의견을 제대로 전달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감정적인 부분만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룻밤 지나고 나면 내 생각이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리된 상태에서 감정이 섞이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내 생각을 제대로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하루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내 몸에서 화를 일으키게 되면 내 몸 안에 독소가 쌓이게 되잖아요. 이거는 너무나 잘 아시는 거잖아요. 뭐 과학적으로도 연구적으로도 뭐 이미 실험으로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면서도 내 몸에 독소가 쌓인다는 거를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걸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화를 내므로 인해서 내가 그 화를 뿜어냄으로 인해서 내 몸이 안 좋아진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실험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그 숨이 있죠. 공기. 내가 내뱉는 숨과 공기가 있는데 그것을 모아서 용기에 담고 거기에다가 건강한 쌩쌩 잘 날아다니는 파리를 한 마리 놓대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이 빠지면서 죽어버리더래요. 그만큼 우리의 화가 내 몸에 건강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뿜는 공기조차도
내뿜는 내 호흡이 공기 중에 섞이면서 그 주변의 공기도 더 안 좋게 만든다는 거죠. 그 정도로 그게 화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화가 올라왔을 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올라왔던 화들이 진정이 되면서 사라져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 몸속에 쌓여서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사라져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고맙습니다 말을 내뱉음으로 인해서 그 말의 힘으로 그 화를 없애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뭐 바로는 힘들지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그렇게 숙달이 되고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뭐 어떤 문제 때문에 화가 날 일이 생겼다면 그거에 대한 해결책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잖아. 내 화 난 것밖에 생각이 안 나. 감정이 안 좋고 화가 났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해결책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지 않고 해결할 수 있게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상사한테 막 혼났어요. 고장났어요. 내가 뭘 했는데 잘못했다고 막 이것저것 지적받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짜증나고 힘들잖아요. 화가 나고 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한테 막 제대로 못했다고 막 혼내고 하면 지적을 하고 하면 듣기 싫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도 고맙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을 시키고 이제 진정이 되면 상사한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똑같은 실수 안 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상사도 의외에 뭐 막 툴툴거려서 나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예의 갖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상사도 기분이 좋아지죠. 오히려 화가 났던 상사도 그 화가 누그러지고 없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관계도 더 좋아지고 그런 인간관계에서 그런 사소한 감정 때문에 안 좋아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내 감정에 그 감정을 욱 올라오는 그런 감정을 컨트롤함으로 인해서 내가 좀 더 내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안 좋은 분위기로 더 악화시키는 그런 일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얼굴 붉히면서 싸우고 그러면 서로가 껄끄럽고 서로 얼굴 보기 민망스럽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줄어들고 하면 아무래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안 할 수는 없어요.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외딴 섬에 가서 무인도 가서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인간관계가 얽혀져 있는데 그러한 인간관계에서 힘든 점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인간관계에서 또 행복을 찾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행복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그러잖아요. 되도록이면 그런 인간관계에서 즐거움, 행복감, 만족스러움 그런 것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지 내 삶이 행복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내 삶을 위해서라도 이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몸의 습관이 되게끔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